보신 것처럼 여야 모두 사전투표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사전투표율의 높은 수치, 총투표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윤정희 의원님, 네. 어떨까요? 사전투표가 또 본투표를 이끌게 될까요? 글쎄요. 이게 참 예전에도 보면 사전 투표율은 높았는데 본 투표율은 또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동시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저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사전 투표는 그러니까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일단 좀 편리성이라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미 미리 하는 것이지 총량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러기에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양당이 저 중심으로 치러졌고 또 조국 혁신당이 이제 제3당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선거 판세가 많이 이제 좀 요동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양쪽에 다 실망한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선거가 지난해 21대 같은 경우는 66.2% 그런 높은 선거율이거든요. 투표율이었거든요. 네. 지난 대선이 77.1%였는데 글쎄 아마 제가 볼 때는 21대 총선 정도의 어떤 투표율 아니면 그 이하의 투표율 정도 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건 자체는 이제 선거의 어떤 이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이렇게 뭐 열기가 뛴다든지 아주 첨예하게 나눠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보다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많이 이제 제기가 또 정치의 어떤 이 혐오감들이 특히 일부 후보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정치에 대한 좀 반감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투표로 전체로 이어지기에는 좀 무리지 않나라는 좀 저는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김승 평론가님 보면요, 일각에서는요 이념의 분열과 갈등이 좀 사전투표율을 부추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라는 것이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 실제로 투표는 수요일이거든요. 본투표는. 그 예. 사이에 상당히 며칠간의 간격이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더 지켜보고 투표하겠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대한 음모론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사전투표에 대해서 많이 쏠린다라고 했을 때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일부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사전투표로 가기가 쉽고 강성 지지층이 이제 두터워질수록 또 사전투표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도 유의해야 될 것은 사전투표를 하는 분들의 각각의 목적이나 취지, 의도 이거는 다 짐작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어떤 정당의 소극적 지지층이거나 무당층이라 할지라도 사전투표는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또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강성 지지층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또 양당에서는요 사전투표에서 최대한 득표하는 것이 승리 확률을 높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동의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사전투표에 얼마나 자기 지지층들, 뭐 진보든 보수든 정당들이 자기 지지층을 많이 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투표율을 올리면서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투표장으로 이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측 다 뭐 대표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양측 양정당 모두 다 사전투표 열심히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지층들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더 많이 나와서 일정 부분의 표를 확보해 놔야만 본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와서 특히 뒤집어지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느 정당은 사전투표에서 별로 미온적이고 어느 정당은 열심히 했다. 그러면 열심히 한쪽에 더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는 미온적인 정당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사전투표에는 어느 정당이든 관계없이 열심히 사전투표 해달라. 특히 지지자들에게 한 표가 소중하니까 그 표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승리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지지층을 얼마나 많이 사전투표에서 끌어내서 투표에 참여하게 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승리의 관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과거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불리하지 않았다는 그 팩트가 있어요. 뭐냐면 예.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사람이 지난 4년 전 총선에서도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때문에 뒤집어진 경우가 아주 많아요. 국민의힘이. 물론 그래서 사전 투표는 주로 진보 여당 지금의 이제 민주당 쪽에서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게 정설같이 돼 있지만 사전 투표를 잘 해놔야 본선에서 어쨌든 그 기조를 유지하거나 이겼던 것들이 한 12군데라고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지금 사전투표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를 해라.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전투표는 안 하고 본투표 하루만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틀간의 그 사전투표 누적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사전투표가 어느 특정 당에 유리하다 또 어느 특정 당에 불리하다 이것은 이제 옛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사전투표장에서 어제 혼선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51.7cm에 달하는 역대 최장의 비례대표 투표용지 왜 1, 2번이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저한테도 좀 문의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몰라서 왜 투표장에 갔는데 왜 1, 2번이 없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비례정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가 되면서 그러니까 비례를 낸 정당만 이제 일단 번호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 2번 즉 국민의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 대표가 없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번호가 빠진 겁니다. 즉 1, 2번이 고유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서 고유 번호가 일단 매겨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제 이 당의 어떤 번호가 매겨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1번, 2번은 없습니다. 1번, 2번은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만든 더불어 민주연합 여기가 이제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번부터 이제 비례대표를 냈기 때문에 3번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4번이 이제 국민의 미래, 즉 국민의당의 비례정당이 이제 국민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투표가 이제 투표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셔서 특히 이제 뭐 이런 사전 정보가 없었던 분들은 꽤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어떤 번호를 적을 때, 내가 왜 했던 그 번호가 없지? 라고 이제 하실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지금 이번에 워낙 투표지가 깁니다. 또 이게 51.6cm라서 많은 비례정당이 이게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